황금거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he 7 F's Highly Effective People,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67번째 리뷰입니다. 오늘의 챕터는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 입니다. 습관 5,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경청 후 이해시켜라. 이런 습관 5의 핵심적인 패러다임이죠.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의 상황, 문제, 조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기울이지 않는다라면은 그 사람과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렵고, 또 내가 그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태도가 뭐 반박을 하거나 답변을 하거나 그에게 지시하거나 명령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면은 우리는 미스커뮤니케이션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충분한 상대를 이해하려는 시간을 들이지 않고 공감적인 경청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쁘다는 이유이고,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하는 의도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또 지시하고 명령을 할 때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소중한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참 많죠. 우리는 이런 삶에서 효율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떤 조건과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른 채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면은 아마 그는 당신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의 제안이라든가 당신의 어떤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거절하거나 또는 묵살해버리거나 외면하는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특히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누구든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관계 속에서 어떤 효과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자 한다면은, 그리고 삶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스티븐 코비의 습관 5에서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스티븐 코비는 이 챕터에서 생후 2개월 됐던 제니의 이야기를 합니다. 생후 2개월밖에 안 됐던 제니가 어느 날 아팠는데, 그 아픈 상황에서 주치의가 어떤 그 풋볼 경기장에 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부부는 제니를 살폈지만 상황이 좋아지지 않고 악화되었고, 그리고 더 이상 가정에서 두 부부가 케어하는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판단이 들어서 주치의가 전화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가정주치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치의에게 전화를 해서 제니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처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코비 이런 의문이 들었죠. 자녀들이 여럿인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아이가 생후 2개월짜리인 제니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이런 처방을 했을까 궁금했던 것이죠. 그래서 샌드라에게 이야기했죠. 그 사실을 통화 중에 이야기를 했느냐 했더니 이야기를 안 했던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해진 코비는 다시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방금 처방전을 써주셨는데 이 아이가 생후 2개월밖에 안 된 제니에 관한 거다라고 이야기해도 그걸 알고 처방을 하셨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2개월 된 제니였느냐, 그렇다면 내가 처방을 다시 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충분한 진단 과정, 환자 또는 상대의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는 채 내리는 그런 처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스티븐 코비는 이런 원칙들은, 처방하기 전에 진단하라는 이런 원칙들은 세일즈에도 정확히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마추어 세일즈맨은 제품을 판다는 것이죠. 고객의 욕구나 고객이 처한 상황, 고객의 어떤 가치, 추구하는 가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없이 내가 들고 있는 상품을 팔려고만 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정말 프로 세일즈맨은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솔루션을 판다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겁니다.
프로세일즈맨은 고객이 처한 상황, 고객이 추구하는 욕구, 고객이 추구하는 가치, 이것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과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봤을 때 그 고객이 가지고 있는 과제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알아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추천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면 원칙에 대한 성실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원칙에 대한 성실함. 내가 지금 현재 당장 어떤 성과를 내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원칙에 대한 성실함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원칙에 대한 성실함을 유지하면은 고객이 나에게 무한한 신뢰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을 추천해주고 친구가 되는 평생 고객이 된다는 사실을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변호사라 한다라면은 상대 검사가 가지고 있는 기소장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변론을 준비해야 되겠죠. 만약에 당신이 어떤 제품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라 한다라면은 소비자 욕구조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다음에 디자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건 던져 필요 없고 지금부터 제품을 만듭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빠르게 제품을 만들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고객의 니즈와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것이죠. 또 당신이 훌륭한 토목 엔지니어로 한다라면은 다리를 건설할 때 그 토양이라든가 그 거리라든가 조건, 그 지역의 풍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이해하려 할 거라는 것이죠. 또 당신이 또 훌륭한 교사라고 한다라면은 학급의 어떤 학생들의 상황과 조건, 학업 수준을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수업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훌륭한 부모가 되고자 한다라면은 반드시 아이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충분히 이해하려고 드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훌륭한 판단은 먼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바로 이해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은 생활의 모든 분야, 비즈니스와 삶과 교제라는 그 모든 분야에서 관통되는 어떻게 보면 불변하는 원칙이다. 이렇게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알고 보니 제가 잘못을 저질렀네요. 알고 보니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알고 보니 제가 틀렸었네요. 라는 것을 인정하는 성실함을 발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것이 충분한 이해가 아니라 잘못 이해하거나 조금 이해만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면서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내가 틀릴 수도 있었다. 내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었다. 조금만 이해했구나. 더 충분히 이해했어야 됐다. 이런 것들이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때 자신이 옳다고 판단하고 내가 상대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상대를 더 이해하려고 하거나 그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진단하기 전에 처방부터 내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정말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를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충분히 이해하려고 드는 그런 자세가 비즈니스에 있어서라든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나 얼마나 중요한지를 스티븐 코비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황금거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춥고 또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겨울은 엄동설한인 것 같죠. 그러나 곧 봄이 옵니다. 정말 봄이 열리면서 이런 팬데믹도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더 풍요롭게 발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고 평화를 빕니다. 감사합니다.